안녕하세요. 목동샘 소나무 한자입니다. 한자로 배우는 세상, 오늘의 주제는 봄철에 자주 발생하는 화재, 산불입니다. 지난 4월 24일에 문화재가 많은 안동에서도 불이 나 축구장 1000여 개 정도 넓이에 화재가 발생했고요. 4월 29일에는 이천 물류창고에서 불이 나 38명이 사망했습니다. 5월 1일에는 강원도 고성에서 또 큰 산불이 났어요. 자, 이제 신문 기사를 통해 나오는 단어들을 정확한 뜻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국지성 강풍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럼 국지성이란 뜻은 무슨 뜻일까요? 판국, 땅지, 성품성, 국지성. 일정한 지역에 한정되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이나 전면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만, 그 지역만 일어나는 것을 국지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건조한 돌풍이 불었다. 이런 단어도 나왔는데요. 그러면 돌풍은 갑자기돌, 바람풍. 갑자기 세게 부는 바람을 돌풍이라고 합니다. 봄철에 자주 일어나는 대부분의 화재는 고온 건조한 기후와 강한 바람이 원인인 경우가 많은데요. 자, 그러면 이번 고성 산불의 원인이었던 양간 지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울양, 몽둥이간, 어조사지, 바람풍. 그러니까 이 도울양은 도시 이름 양양에서 따온 거고요. 몽둥이간은 간성의 도시 이름 간성에서 갖고 온 간성할 때 간자입니다. 그래서 양양과 간성 사이에 부는 바람이 양간지풍입니다. 양간지풍은 봄철에 영서지방에서 영동지방으로 부는 국지풍, 아까 조금 배웠죠? 그 지역에 한정되는 바람이란 뜻으로 고온 견조하고 풍속이 빠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남고 북저, 그러니까 남쪽은 높고 북쪽은 낮은 형태의 기압에서 강한 서풍 기류가 발생해서 이 기류가 400산맥을 넘으며 고온 건조해지고 속도가 빨라서 거의 소형 태풍급으로 부는 바람이 양간지풍입니다. 자, 말이 어려운데요. 쉽게 표현하면 그 태백산맥을 넘는 서풍이 산 사이를 통과하면서 바람이 세지고 빨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사이 이렇게 걸어갈 때 그 사이는 굉장히 바람이 더 세게 느껴지잖아요. 세지잖아요. 그것처럼 바람이 국지적으로 아주 세져서 거의 초속 20에서 30m 바람이 일어나는 거의 태풍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봄철에 자주 발생하는 강원도 산불의 원인은 대부분이 양간 지풍이 원인인 경우가 많아요. 작년에도 고성 산불이 일어나서 752억이나 되는 큰 피해를 냈었는데 그래도 이번에 일어난 고성 산불은 11시간 만에 진화되어 작년보다는 훨씬 피해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기사에서 보면 인재 가능성이 의심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인재란 뜻이 무엇일까요? 인재는 사람에 의해 일어나는 재앙을 인재라고 합니다. 글자를 보면 사람인 재앙재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인재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번 고성 산불도 물론 양간 지풍 때문에 굉장히 커졌지만 사실은 처음에는 사람이 불씨를 잘못 따라서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인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인재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천재입니다. 천재란 하늘의 변화로 일어나는 재예요. 자연의 변화로. 그러니까 하늘천 재앙재. 인재가 사람의 실수를 하면 천재는 뭐 쓰나미가 온다든가 천둥벼락으로 불이 붙는다든가 아니면 홍수가 온다든가 이런 것은 천재에 속하겠죠. 그러면 이제부터 그 동음이의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인재 그러면 재주가 뛰어난 사람, 즉 사람인 재주재, 그 사람 참 인재다, 쓸만한 사람이다 할 때 쓰는 인재와 화재에 있어서 인재는 다른 말이죠. 또 천재도 있어요. 보통 우리가 천재 이러면 선천적으로 남보다 뛰어난 재주를 가진 사람을 천재라고 하죠. 하늘이 준 재주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거든요. 한국말로 쓰면 똑같이
인재. 한국말로 쓰면 똑같이 천재예요. 하지만 우리가 재해, 또 화재나 이런 걸 볼 때는 재앙을 볼 때 인재는 사람에 의한 재앙, 천재는 하늘, 자연에 의한 재앙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지요. 자, 다음은 실화입니다. 이번에 안동산불은 실화가 가능성이 있다고 나왔어요. 그럼 실화는 무슨 뜻일까요? 실수하여 불을 냈다는 뜻입니다. 즉 일을 불화, 불을 실수해서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실수해서 불씨가 커져서 불이 났다. 그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겠죠. 그러면 실화에도 동음이어가 있거든요. 우리가 자주 쓰는 실화는 실제로 있는 이야기. 그거 픽션 아니야. 진짜야. 진짜 있었던 실화거든 할 때 나오는 실화죠. 즉 열매실, 말씀화. 그래서 실화다. 진짜 있는 이야기다 할 때고요. 화재에서 실화는 불씨를 놓쳤다. 그래서 불이 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실화의 반대말이 있거든요. 실화의 반대말은 방화입니다. 일부러 불을 내다. 이때 방화는 놀방 불화. 방화범, 일부러 불을 내고 도망갔다. 뭐 일부러 불을 질렀다 할 때 방화죠. 이것도 동음이어가 있거든요. 이때 똑같이 방화입니다. 무슨 뜻이냐? 불을 내는 것을 미리 막는다. 즉 막을 빵 불화예요. 뭐 방화벽을 설치했다. 라든가 뭐 방화문이 차단되었다 할 때 나오죠. 그때는 막을 빵입니다. 한국말로 쓰면 똑같이 방화, 똑같이 방화지만 노을빵, 방화범 할 때 노을빵 불을 놓다 할 때 불하고요. 또 방화벽 할 때는 막을 빵, 그래서 불을 막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은 화마, 즉 화마가 휩쓸고 지나간 곳이 폐허가 되었다 할 때 화마인데요. 화재를 마귀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입니다. 즉 불화 마귀 맞자죠. 그래서 이때는 마귀, 귀신 할 때요. 불이 마귀처럼 달려들어 온통 폐허로 만들었다 할 때 나와요. 그리고 이 화마는 또 우리 이 마자가 들어가는 건 마귀 할 때도 있지만 병마라는 단어도 있죠. 병마라는 것은 병으로 인한 병이 마귀처럼 달려들어서 병마에 시달렸다 할 때도 나오죠. 화마는 불이 마귀처럼 모두 휩쓸고 지나갔다는 이야기고요. 또 화염이란 말도 있어요. 화염은 타는 불에서 일어나는 붉은 빛의 기운, 즉 불꽃을 말합니다. 불화, 불꽃염. 그러니까 우리가 화염병 할 때도 이 단어 쓰죠. 그래서 화마는 불이 마귀처럼 달려들었다 이런 뜻이고요. 화염은 불꽃이 활활 타올랐다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천 물류 창고 화재로 38명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문장에서 물류 창고에서 물류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물류는 재료나 제품 따위의 흐름, 사회적인 흐름을 얘기한대요. 물건물 흐를류, 즉 물건이 생산자에서 소비자, 마지막 소비자까지 갈 때까지의 과정의 흐름, 그러니까 어느 창고에 있다가 또 어디에 갔다가 어떻게 옮겨가는 과정을 물류라고 합니다. 그러면 교류라는 단어도 있는데요. 교류는 문화나 사상 따위가 서로 통하는 것을 교류라고 합니다. 사길교, 흐를유, 서로 사귀어 흘러간다죠. 그러니까 물류는 어떤 상품, 물건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교류는 인적 교류라든가 또 문화 교류라든가 어떤 보이지 않는 문화나 사상 따위가 서로 왔다 갔다 흐르는 것을 교류라고 합니다. 단어를 바르게 알고 정확히 이해하는 능력이 바로 국어 능력입니다. 오늘은 화재에 대한 기사를 통해 새로운 단어를 익히고 여러 가지 동음 이의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